우리 김사학 의원의 인접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는 북구갑에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출마를 사실상 선언을 했고 오늘 전입신고까지 이제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한동훈의 출마가 예를 들면 부울경 선거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북갑으로 출마를 하는데 네.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 또 부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좀 저는 좀 이게 아쉬워요. 뭐냐면 지방선거 연동으로 치러지는 보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 현재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아젠다로 도출돼야 되는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 최소한 그 지역에 출마하려면 1년 정도는 거기 살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맞습니다. 네. 그냥 갑자기 선거 때 떡 가서 그냥 주세요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무슨 과연 관계지? 예. 그냥 여기 지지도가 나오니까 해보면 되겠네. 이거는 정치 역학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좀 진정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그러니까 이런 해봤습니다.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다 보니까 실제로 그 국민의힘도 탈당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조력과 근거를 통해서 탈당에 선거를 제명당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근거로 이제 근거와 재료들로 선거를 치를 것인가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의 북구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이 뭐 어쨌든 간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해서라도 연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 서병수 의원이 징계돼야겠죠. 서병수 의원 그 지역위원장에서 네네네. 잘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박지원 대표 재밌는 얘기 하시던데 한동훈 대표를 만나면 기자들이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다. 아 그래 어떤 겁니까? 네. 도곡동 집은 파셨습니까? 그게 핵심이다 네. 지금. 도곡동 팔았냐 지금. 도곡동 네. 집은 안 팔고 만덕에 잠깐 왔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무슨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냐. 우리 김상우 의원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거예요. 그 현장에 답이 있다고 직접 그 동네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 지역구 구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변을 합니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 동네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실제로 뭐 어느 어려움이 있으신지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삶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잠깐 가서 거닐었다. 북값을 거닐었다. 이게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아까 이제 김상우 의원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진정성 차원에서 최소한 내가 부산에 진짜 애정을 가지고 한번 부산을 위해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 도곡동 집부터 딱 팔고 정리하고. 그리고 네, 만덕의 집 딱 네. 사고 나 이제 오늘부터 부산 사람이다. 부산 명예 시민으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꼭 좀 물어보라. 왜 그런 거 안 물어보냐, 기자들. 이렇게. 지금 속보로는 이제 전입신고를 아마도 완료한 모양이고 동남풍 일으켜 보수해고를 한다. 이게 동남풍 이거 내 건데. 그러니까 지금 김상우 의원님 지금 동남풍은 그거 제 한번 해야 거예요. 되겠다. 동남풍 네. 불어라 동남풍. 동남풍. 그거 봐야 되겠네. 원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원조. 지금. 네. 자, 같이 해야 돼요. 풀어라 동남풍 하면 네. 더불어 파랗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 풀어라 동남풍. 더불어 파랗게. 동남풍 원조는 김상욱 의원인데 지금 그러네. 한동훈 전 대표가 북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남풍을 일으키겠다. 네.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이건요. 아무리 무소속이시더라도 좀제 건데 그거. 아니 그리고 아까 지역구 연고 얘기하셨는데 네.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여쭤보는 네네. 건 현역으로는 네.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우리 지역구 의원은 옛날에 세설에는 누구 집에 뭐 수저 개수도 안다는데 실제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지 지역구 국회의원을 좀 할 수 있습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시의원, 구의원과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인지 시의원인지 구의원인지 구별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눈만 뜨면 그냥 지역에만 행사만 다니고 악수만 하고 막상 국회의원 일은 별로 관심 없는 분도 계세요. 뿅 사라지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 또 반대의 극단이 있죠. 뭐냐 하면 지역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가 어딘지 여기가 어느 동인지도 모르고 네. 자, 둘 다 잘못이죠. 둘 다 잘못이에요. 일단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 나라를 보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먼저예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 큰 흐름과 맞닿아서 지역의 발전을 또 이끌고 가는 그렇지. 역할도 같이 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려면 최소한 정말 바쁘면 다만 6개월만이라도 거기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확히 알 정도는 돼야 된다. 거기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살면서 동네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아이고 매연이야, 아이고 교통 안 좋아, 아이고 여기는 왜 길이 이래 정도는 최소한 알고 그러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거 갑자기 선거 직전에 이사 뭐 전입신고만 덜렁 해놓고 이 동네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낯설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구포시장 2번 갔어요. 우리가 상가 번영 회장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북값 전역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는지도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기자들도 그냥 바람 분위기로 그냥 기사를 써버리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후보 검증도 좀 철저하게 해볼 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뭐 아마도 북구 지역구에서 네. 아마도 이제 초등학생쯤으로 되어 보이는 맞아요. 친구들하고 예. 사진 찍히는 모습이 네. 나오던데 전 불현듯 궁금해진 게 지금 이 보수라고 혹은 스스로 밖에서는 극우라고 부르는 이제 어린 분들 20대들이 네. 실제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원래 아예 모르는 게 낫다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핵관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배신자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더 심하게 비난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부산 북구 갑에서 하고 싶어하는 플레이를 보면 약간 맘다니 케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맘다니 케이스 네. 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맘다니 뉴욕시장 케이스를 보면서 어. 한동훈에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힘은 SNS이고 뭐 바이럴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이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그냥 그 북구 갑에 있는 중학생들이 뭐 한동훈이에요? 뭐 뉴스 나온 사람이에요? 뭐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법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한동훈 대표 뭐라고 있었냐면 다리 꼬고 그걸 누리고 있었어요. 그 학생들의 관심과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뭐 약간 이거를 동네 지역 주민 특히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기의 모습 하고 올린 거예요. 그거 다음에 북구갑에 이제 저기 뭐 출마하겠다면서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SNS를 통해서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화력을 얻으려면 정치적 비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사람이 왜 부산 북구갑에 있어야 되는지, 왜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인기 많고 나 이렇게 관심 많이 받아 로서는 절대 안 되는데 지금 완전히 분석이 잘못돼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한마디만 거들어도 돼요? 네, 좋습니다. 연예인이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알맹이가 있어야죠. 그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내가 인기 많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지역에 또는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라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지 네. 않나. 일하는 사람 뽑는 거지 그냥 그 인기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시민들 수준 높거든요. 대한민국 시민들 12.3 내란을 진압한 노벨 평화상 후보. 아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들 앞에 단순히 나 인기 있어, 나 얼굴 많이 알려졌어, 그러니까 나한테 표 주세요. 나 여기 산 적은 없지만 이건 먹히는 얘기도 아니고요. 정말 국민을 받드는 일꾼으로 일을 하려면 일할 수 있는 능력 또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 나오려면 최소한 그 지역의 현안이 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그리고 나는 왜 풀 수 있는지까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합니다. 야 네. 나야 나 그 유명한 나야.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명실공히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현안 이해 정도는 어쨌든 간에 선거 국면이니까 제대로 좀 보여주고 유권자의 심판을 좀 받아달라 이런 호소를 네. 드릴 수밖에 없다. 한동훈 네. 대표는 굉장히 투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가뿐만 아니라 친한계에서 제일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영남권에서
어디든 출마를 해서 살아 돌아오는 게 한동훈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남 지역에 출마를 해서 살아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그밖에 어느 지역이 됐든 국회의원 당선이 목표인 거예요. 그 지역 발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인구 20만의 어떤 네. 니즈를 받아서 이거를 실현시키는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배지가 돼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렇죠. 네. 국회로 가서 국민의힘을 정리하겠다. 보수 재건이라고 하잖아요. 보수 재건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북갑의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그야말로 발로 뛰어서 일군 그렇습니다. 표밭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은 서운할 수 있어요. 저런 태도가 그냥 와서 행세나 하고 나 유명해. 네.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동훈 대표도 조금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지역구를 네. 살피지 않으면 당선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3파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